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믹스 중에 하나죠. 제품이란 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제품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유형과 무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이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 3개만 뽑아보면 그 3가지가 뭐가 될까요? 아마 그 3가지는 이 욕구란 단어, 그 다음에 유형이란 단어와 무형이란 단어,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그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제품의 개념은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제품 개념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 개념의 수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건데, 가장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욕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핵심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유형적인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를 실제 제품 또는 유형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적인 측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대 제품 또는 확장 제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의 주장에 따르면 제품 개념의 수준은 핵심 제품, 실제 제품, 확장 제품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하는 제품 개념의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냐면요. 그럼 이제 역시 이게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그 욕구라는 것을 구매 욕구로 얘기했을 때, 이 구매 욕구에 따라서 제품들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능적 제품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적 또는 감각적 제품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상징적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능적 제품은 뭐고, 쾌락적 제품은 뭐고, 상징적 제품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냐면 그 자동차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만약에 이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동차는 기능적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두 번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그러한 자동차는 쾌락적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우월감을 주기,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상징적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구매 욕구에 따라서 기능적 제품, 쾌락적 제품, 상징적 제품이라고 하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유형과 무형, 이 유형은 재화를 의미하고 무형은 서비스를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얹어서 가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드리면 얘는 재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화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재화라는 것은 소비 목적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와 중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로 나누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소비재와 산업재 역시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소비재는 다시 일단 개념적으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소비재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 소비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소비재를 우린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미탐색품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이에 반해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소비재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소비재는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미탐색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소비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세 가지가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내냐면 얘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알고 있지 못한 소비재니까 관여도의 개념이 도입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소비재이니까 관여도의 개념이 결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여도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중요도 또는 관심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전문품으로 갈수록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고 편의품으로 갈수록 관여도가 낮아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품으로 갈수록 고관여의 특성을 가지고 편의품이에요. 편의품으로 갈수록 저관여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소비재에 대한 얘기들은 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 될 듯한데 산업재 역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죠. 자재와 부품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재라는 것이 있고 소모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재라는 것은 자재와 부품, 자본재, 소모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재화의 분류로서 소비재에 대한 이야기와 산업재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이제 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